여러분,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음식이 어느 날 갑자기 뇌를 공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60 이후에는 젊을 때와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과 신장,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예전엔 괜찮던 음식이 지금은 기억력 저하, 뇌 혼란, 심하면 큰 문제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손주 이름이 순간 헷갈리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날이 잦아졌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 마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 하나가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건강연구소 소장으로서 지난 수년간 시니어 식습관과 뇌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당장 바꿀 수 있는 견과류 선택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그 선택이 건강한 내일로 이어지길,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속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에서 난 거라 괜찮다는 말입니다. 특히 견과류는 몸에 좋다, 뇌에 좋다, 혈관에 좋다 이런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 의심 한 번 없이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몸이 무너진 어르신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60이 넘으면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처럼 해독도 빠르지 않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뇌를 보호해주는 여유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젊었을 때 기준으로 먹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음식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계신 견과류 이야기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은행입니다. 가을만 되면 길에 떨어진 은행을 주워 삶아서 볶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루에 몇 알씩은 괜찮겠지. 이건 예로부터 몸에 좋다더라 하면서 말입니다. 문제는 은행이 나쁜 음식이어서가 아닙니다. 60 이후에 그것도 습관적으로 많이 드실 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뇌는 항상 균형을 잡으면서 작동합니다. 생각이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장치가 있고 흥분하면 진정시키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마치 자동차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함께 있어야 사고 없이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많이 드시면 이 브레이크 역할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약해진 차를 타고 언덕을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제어가 쉽지 않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멍해지거나 손이 떨리거나 순간적으로 정신이 흐려지는 증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성분들을 몸이 빠르게 처리해 줍니다. 새 필터처럼 금방 걸러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필터가 낡아지듯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한 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먹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지? 이제 와서 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끊으라고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몸 기준으로 먹는 방식과 선택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누구는 은행을 완전히 피해야 하는지, 누구는 약만 줄이면 되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으로 바꾸는 게 좋은지까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60 이후 꼭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견과류 이야기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은행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간식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견과류 이야기입니다.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은 예전부터 값도 싸고 배도 든든해서 어르신들 간식으로 정말 많이 드십니다. 어릴 때부터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이 말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레르기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 괜찮았다고 해서 지금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아무 반응 없던 음식에도 갑자기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무서운 이유는 배가 조금 아프거나 가렵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겐 숨이 답답해지고 목이 조여오는 아주 위험한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몸 전체에 비상벨이 동시에 울리는 상황입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숨길이 좁아지면서 뇌로 가는 산소가 순간적으로 줄어듭니다. 뇌는 산소에 아주 민감합니다. 잠깐만 공급이 줄어도 어지러움, 혼란, 기억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약해집니다. 혹시 땅콩을 드신 뒤에 입안이 간질거리거나 목이 살짝 답답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그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신 겁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런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보셔선 안 됩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밤입니다. 가을, 겨울만 되면 군밤 냄새에 발길 멈추는 분들 많으시죠? 밤은 왠지 순하고 속도 편할 것 같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하지만 밤을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오래 걸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와 장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런데 밤은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예순 이후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밤은 생각보다 열량이 높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밤을 자주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고 체중이 늘면 혈관도 함께 부담을 받습니다. 혈관이 답답해지면 뇌로 가는 길도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뇌는 늘 충분한 피와 산소를 받아야 하는데 그 흐름이 나빠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고급 견과류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선물 세트에도 자주 들어가고 비싼 만큼 좋겠지 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견과류는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방과 열량이 아주 높아서 조금만 과해도 혈관과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혈관에 기름이 끼는 걸 집 수도관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나지만 점점 물이 잘 안 나오듯 혈관도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뇌를 괴롭히는 견과류가 아니라 뇌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견과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예순 이후 조심해야 할 견과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먹어온 건 다 잘못이었나? 이런 생각도 드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게 먹어왔던 것뿐입니다. 알고 나면 선택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으로 바꾸면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뇌 건강은 약으로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랜 기간 관찰해 보면 생활 속 작은 선택이 훨씬 오래 갑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음식은 약보다 더 강한 영향을 줍니다. 제가 처음으로 권해드리는 견과류는 아직 우리나라에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은 피칸입니다. 피칸은 맛은 부드럽고 기름지지 않은데 몸속에서는 아주 묵직한 역할을 합니다. 뇌를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몸속에서 생기는 녹 같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쌓이면 뇌세포가 점점 약해지고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피칸은 이런 녹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쇠문에 윤활유를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이 다시 부드럽게 열리듯
뇌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피칸을 간식으로 조금씩 바꾸신 분들 중에는 머리가 덜 멍하다, 아침에 생각이 더 또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추천드리는 건 헤이즐넛입니다. 초콜릿에 들어가는 견과류로만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뇌를 감싸는 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 겉을 감싸고 있는 막이 건강해야 정보 전달도 원활해집니다. 헤이즐넛은 그 막이 너무 딱딱해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걸 집으로 비유하면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할 때 미리 보강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미세한 균열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집에 두고 계신 호박씨입니다. 이건 뇌를 빠르게 만드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뇌 사이의 소통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생각이 떠오르는데 말로 잘 안 나오거나 기억은 나는데 연결이 느릴 때 이런 불편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바라기 씨입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구하기도 쉬워서 오히려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씨앗이 기억을 오래 붙잡아 주는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잊히기 쉬운 정보들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견과류들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부담 없이 도움만 받을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견과류가 독이 아니라 도움이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먹는 시간과 양이 달라지면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아침이나 늦지 않은 낮 시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견과류는 지방이 많고 소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 동안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모가 됩니다. 뇌도 깨어있는 시간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이나 밤에 드시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잠이 얕아지고 다음날 머리가 더 무거워집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밤에 조금이, 몸에는 전혀 조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가볍게 올려놓았을 때 넘치지 않는 정도, 그게 하루 적당량입니다. 종류를 여러 가지 섞어 드셔도 총량은 그 한 줌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다고 더 먹으면 그때부터는 뇌를 돕는 음식이 아니라 혈관과 소화를 괴롭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설탕에 묻히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과하게 볶은 견과류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 그대로에 가깝게 생으로 드시거나 아주 살짝 볶은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보관 방법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견과류는 상온에 오래 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그렇습니다. 냉장 보관을 기본으로 하시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사두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사서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맛이 쓰거나 냄새가 평소와 다르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몸은 그런 작은 선택에서 지켜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술과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견과류를 안주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예순 이후에는 특히 피하셔야 합니다. 술도 간에 부담이고 견과류의 지방도 간에 부담입니다. 둘이 함께 들어가면
몸은 쉬지 못하고 계속 처리하느라 지칩니다. 또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약을 드신 직후에 바로 견과류를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견과류를 드신 뒤에 입안이 가렵거나 목이 답답하거나 속이 심하게 불편해진다면 그땐 억지로 계속 드시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본 분들 중에는 작은 변화 하나로 일상이 훨씬 편해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먹던 견과류를 조금 줄이고 종류를 바꾸고 시간을 조절했을 뿐인데 머리가 덜 멍해지고 집중이 쉬워지고 잠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렸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 달 전 제게 다시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박영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하실 때만 해도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어르신은 매일 저녁 습관처럼 먹던 견과류를 정리하셨습니다. 완전히 끊은 것도 있었고 양을 크게 줄인 것도 있었고 대신 아침에 소량으로 바꾼 것도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덜 무겁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어야 정신이 들었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사소한 기억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사람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던 그런 불편들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또렷해지니까 마음도 덜 불안해요. 이 말이 저는 참 오래 남았습니다. 뇌가 편안해지면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됩니다. 괜히 짜증이 나던 것도 줄고 사소한 일에 불안해지던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은 변화를 겪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60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 이 질문을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지금 내 몸에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알맞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을 모두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한 줌, 아침이나 낮에 몸에 부담 없는 선택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오래 버텨온 장기입니다. 조금만 덜 괴롭혀 주셔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 위 선택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아는 사람이 늘수록 지킬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의 오늘 선택이 내일의 기억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지키는 다른 생활 습관 이야기도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